취업의 달인 시간입니다. 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아주대학교의 신상훈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이어서 이제 같은 이야기를 할 텐데 네. 오늘 어떤 또 정보를 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돼요. 네, 굉장히 기대가 되시죠? 자, 화면 통해서 오늘의 주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선호 환경이 중요한 이유라고 나왔네요. 네. 네. 제가 유독 이 취업 관련된 방송을 하면서 선호 환경이라는 걸로 2주째 연속 방송을 하기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만큼 이 주제가 어떤 분들에게는 좀 낯설기도 하지만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스튜디오에 계시는 모든 스태프분들과 특히 두 분께, 네네. 두 분은 미혼이시니까 네네. 이 선호 환경 중에서 얼마를 받느냐, 이게 굉장히 큰 관건인데 이게 직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단 말이죠. 네네. 자, 두 분은 네. 이게 과연 지금까지 얼마를 받느냐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게 돈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은 부족하죠. 네네. 근데 과연 얼마를 모으고 있냐는 거예요. 아이고, 갑자기 뜨끔하네. 사실 버는 거 말고 모으는 거요. 게. 네. 모으는 거요. 이건 장기 근속도 결정지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결혼이라는 가장 중요한 경력 개발 계획을 실천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이 장기 근속을 먼저 꺼내는 데는 배경이 하나 있죠. 야, 내가 얼마를 모으느냐? 얼마를 모아야 이 회사에 오랫동안 다닐 수 있을까요? 이 계산은 이 회사를 얼마 동안 다녀야 결과적으로 또 얼마를 모으게 모을 수가 될까? 있을까요? 그렇죠. 그걸 이렇게 개월수를 따져봐가지고. 제가 급여를 최고를 연봉을 한 5천 정도의 신입사원의 사례와 네. 최저를 연봉을 한 2,200만 원 정도의 신입사원의 사례를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네네. 네네네. 자, 2,200만 원. 그럼 월봉이 12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방에서 유학을 온 유학생이 서울 수도권에서 거주하면서 120만 원의 급여액을 받았다. 얼마를 모을 수가 있을까요? 모으기 120만 힘들 원. 것 같아요. 거의. 전혀. 전혀는 아니지만 아끼면 글쎄요 한 30, 30은 모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호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 무턱대고 직장을 들어가기만을 희망한 사람이면 저는 급여가 얼마인지는 상관없습니다. 네. 들어가서 열심히 일만 하겠습니다. 물론 의욕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온당치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선호 환경이 분석이 돼 있는 사람은 그렇게 대답을 안 한다는 거죠, 적어도. 그래서 자기가 얼마를 벌어야 한다라는 가중치 속에 직장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120만 원이라고 했는데 네. 120만 원에 실제 직장을 다니면서 들어가야 될 필수 경비가 뭐가 들어갈까요? 첫 번째. 교통비. 네, 좋습니다. 교통비. 그렇죠. 이게 산정 꼭 해야 되죠. 두 번째는요. 먼저 식비? 식비. 자, 교통비는 서울 수도권에서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교통비요. 한 달에. 한 달에 교통비도 글쎄요. 뭐 한 2, 30. 5, 6만 원? 아닌가? 아니다. 더 그 10만 10만 원은 들어가지 않을까요? 전철 편도가 지금 얼마 정도 하죠? 지금 1,100원 정도. 1,100원. 이 구간을 이용한다고 하면 1,500원 정도인데 이게 곱하기 2 하면 1일 3,0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22일 정도를 나간다고 예, 하면 예. 통장 전철비만 한 얼마? 10만 원 네, 10만 원 정도. 정도인데 네. 그렇죠. 이게 이제 10만 원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회식 한번 하고 나면 사실은 뭐 야근에 택시를 이용하면 교통비만 아주 어림잡아 한 15만 원 정도 저렴하게. 식비. 굶고 다닐 수는 없죠. 점심 본인이 먹어야죠. 그렇죠. 점심은 회사에서 가끔 사주지 않나요? 사주기도 하고 구내 식당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서울 도심권에서 근무하는 오피스는 구내 식당을 두지 않죠. 왜냐하면 공단이나 산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내 식당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식비가 들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선호 환경에 따라서 내가 어느 지역에 근무할 것이냐에 따라서 비용이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식비가 보통 우리가 최저 직장인을 위한 아주 알뜰 코스 정도가 7,000원 정도 합니다. 네. 그러면 27이 14. 이게 식비가 14만 원 정도죠. 자, 세 번째. 남녀 불문하고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가 뭐가 들어가냐? 사실 물어보면 유흥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죠. 유흥비. 유흥비. 품위 유지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유흥비라는 게 이제 먹고 쓰는 거죠. 이거 역시 한 20만 원 정도. 제가 지금 들어가는 돈만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오셨어요? 지금 15만 원, 14만 원, 약 19만 원에서 20만 원이니까 약 4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결정적으로 안 입고 다닙니까? 그렇죠. 입어야죠. 입어야죠. 예, 예. 여성분은 여기에 대한 지출이 조금 더 크겠죠. 네. 그런데 매월 평균 지출액이 이 정도가 한 30만 원 정도 조사됐어요.
그러면 이제 실경비만 들어가는 돈이 이게 사실 70만 원 70만 정도 원이요. 들어간다고 보고 네. 예. 나머지 돈이 5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거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얹혀 살 수는 없는 거고 월세. 월세가 보통 우리 강남 정도가 이제 한 2천에 70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죠. 100 넘는 데도 있더라고요. 있죠.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순수하게 직장을 다니면서 남는 돈이 지금 현재 50만 원이 남았는데 네. 집세를 해결하고 나면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거 없네, 남는 게. 없죠. 없어요. 어떻게 해,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면 내가 얼마를 받기를 희망하는 액수만 있지 이 돈을 받으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계획적인 계산을 못하고 직장 생활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3개월 다니다 보니까 나에게 뭐가 남습니까? 카드비만 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무시하고요. 내가 월에 얼마 정도를 저축해야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아버님 저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뭐, 집도 구해야 되고 할 게 많잖아요. 그러게요. 100만 원은 저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혜임 씨 경우에는 지금 얼마 정도 저축하고 있죠? 이걸 오픈해야 돼요? 오픈하지 않아도 그냥 어바웃한 이야기. 저기 오픈하세요. 오픈할까요? 네. 저는 얼마 못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한 솔직하게. 제 수입의 한 20%? 네. 수입의 20%. 수입이 총액이 한숨을 쉬셨어요, 지금. 아니 총액이 아주 과하게 네. 방송 일을 하는 경력자로 인정해 준다고 보면 과하게 한 500 정도라고 잡아주죠. 네. 20%입니다. 네네. 그러면 얼마입니까? 100만 100만 원이에요. 원이죠. 100만 원에 1년이면 1200을 모아요. 그렇죠. 이게 방송 100만 생활을 원인데. 10년을 해야 1억 2천을 모으는 거예요. 10년을. 그러면 보통 이 일을 시작한 지가 한 27세 정도에서 이 일을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 적정기라는 연령이 30세 전후반인데 본인은 37세 정도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그때 생각은 아니죠? 모은 돈이 1억 2천이에요. 그럼 1억 2천을 모아서 서울 수도권의 거주지를 가지면서 직장 생활이라는 걸 할 수 있냐는 거죠. 못하죠. 그래서 너 돈 벌어서 결혼할 거야라고 물으면 여기에 사실 반의적인 답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요? 선호 환경이 이래 중요해요. 아니 불가능하니까 이게. 그렇죠, 그렇죠. 내가 모아서 갈 수 있는 환경이 불가능하고 어떤 학생은 이제 이걸 계산하다 보면 저 사실 결혼을 32살 정도 하려고 했는데 32살에 결혼하려고 했을 때 너 얼마 벌었냐고 물어보니까 한 3천 있다는 거예요. 결혼식장 입장만 가능해요. 입장만. 입장만. 그다음에 기념품으로 우산 정도만 증정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 이후 생활이 안 되는군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를 할 때 양자가 모아서 허심탄회하게 오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수입이 얼마고 얼마를 모았고 둘이 얼마를 모으면 둘이 합쳐진 액수로 월 저축액을 200에서 300만 원 정도 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갖고 가자. 혼자 벌어서는 불가능하니까. 선호환경이 왜 중요한지, 왜 급여가 중요한지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예, 예. 네. 이걸 사실 추상적인 개념으로 가지면 나 돈 많이 벌고 있어요. 근데 벌고 있는데 영원한 카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저금을 참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합리적인 재금 액수가 몇 퍼센트냐? 네. 약 70%라고 말합니다. 70%요? 70%요. 그럼 100만 원 버는 분들은 70만 원을 저금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독종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왜? 사실 거주지도 이게 통합 형태로 친구들과 같이 거주지도 만들어서 살고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모님께 일찌감치 자기가 버는 수익을 오픈을 하고 다 줘버리죠. 그리고 부모님이 맞도록 하는데 이게 이제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세뱃돈을 모아줬던 우리 부모님들의 그 돈이 결국은 남아나지 부모님 않죠. 거죠. 부모님 거. 예. 그래서 이게 그러더라고요. 독립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서라도 이 급여액은 굉장히 자기 자신이 관리해보는 게 중요한데요. 비단 이 선호 환경에서 급여가 차지하는 환경은 장기 근속과 미래 경력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리미리 꼭 점검을 해보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네. 싶었습니다. 자, 급여가 장기 근속을 위해서 중요하다. 계획을 일단 세워야 되니까요. 이 월급을 받고 이 기업에서 내가 몇 년쯤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경력 개발에는 어떤 면에서 급여가 중요할까요? 왜 급여가 중요하느냐 하면 네. 사실은 우리가 단기간으로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급여액이 나오고 이 급여에 따라서 장기 설계는 옛날에 우리 주택 청약이라는 저축 제도가 있었어요. 네. 이게 뭐였습니까? 장기 근속을 해야만이 급여의 지속적인 급여를 받아서 이게 내가 미래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즘은 직장을 사실 거점 단위로 연봉의 상승 효과로 옮겨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급여를 받는 돈을
다음 회사로 가는 곳에서 얼마의 산성 요인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이 미래 설계를 할 때 내가 집을 그냥 일시불로 장만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같은 조금의 부조 형태로 장만할 것인지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력 설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직장 생활 내에서도 경력 설계에 중요한 자료도 될 수 있지만 창업을 할 때도 이 급여액은 중요하다는 거죠. 밑자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선호 환경이 이렇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뭐 네. 우리 제 친구도 결혼해가지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모기지론 같은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30년 뭐 이상 이렇게 돈을 내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회사가 갑자기 뭐 사고가 생기거나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한 상황이 예, 되는 예. 거죠. 근데 이 급여액에서 근무지도 왜 중요하느냐? 근무지가 멀면 멀수록 교통비가 많이 드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내 거주지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근무지를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금상첨화이고 또 공단이나 일반 젊은 구직자들이 기피하는 공단이나 산업단지 쪽으로 가는 것도 굉장히 돈을 모을 수 있는 가장 적기입니다. 왜냐하면 기숙사 있죠? 네. 또 뭐가 줍니까? 밥을 주죠. 밥을 주죠. 그러니까 이런 식비나 그런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장점이 있는 건데 우리가 산업단지 그러면 무조건 기피하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럽고 지저분하고 뭐 환경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호 환경이 근무지와 급여가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선호 환경 선호 환경. 중에서도 예. 급여의 중요성에 대해서 특히나 힘주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 좀 해주세요. 예. 교수님. 자, 사실 연봉을 얼마를 받느냐, 너 얼마 받느냐, 우리나라에서 좀 뻥튀기 대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연봉을 많이 받는수록 무조건 중요한, 뭐 금액을 많이 받으면 중요하고 좋겠지만 이 금액을 얼마나 내가 장기 설계를 위해서 저축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저축하는 돈을 어떻게 미래 설계를 위해서 활용할 것이냐도 직무나 기업을 결정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동안은 사실 신상훈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실 때마다 피부에 와닿는 말이었거든요. 오늘은 뼈를 스미는 그러네요. 정확하게 네. 500만 원에 20%는 안 됩니다. 70%. 예. 네. 그렇게 꼭 해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취업의 달인 오늘은 아주대학교 신상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